자, 안녕하십니까. 11월 10일이네, 그죠? 방송을 또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조금 할 얘기가 또 몇 개 있어요. 오늘 백신 이야기도 있고, 또 릴리 이야기도 있고, 또 셀트가 빠지고, 또 주도주가 조정을 받고, 반면에 이제 또, 그동안에 소외됐던 또 이런 조선이라든지, 또, 비주도주들이 또 상승을 하고, 그죠? 그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대세 상승장은 실적 장세다. 그죠? 주가가 매일 올라갈 수 없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잘 이해를 하시면서 시장을 접근하면 큰 수익을 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어제 사실은 이제 셀트가 3분기 실적 발표도 했는데, 오늘 증권사에서는, 그죠? 그동안에, 근데 이게 그동안의 얘기는 아니에요. 제가 이따가 또 그 증권사 레포트와 관련된 또, 왜 삼성바이오는 저렇게 레포트를 좋게 내주고, 왜 셀트는 안 좋게 내줄까? 또 이런 부분들을 약간 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근데 제가 이제 오늘 요쪽에, 요 자료를 조금 준비를 안 했고, 오늘 요 자료를 조금 이제 보여드릴 게 있는데, 요걸 깜빡 잊고 준비를 안 했는데,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오늘 이제 그 내용 부분에서의 오늘 자료 중에 하나가 이걸 이쪽에 옮겨서 자 죄송합니다. 이걸 준비를 깜빡 안 하고 했네요. 오쿠 자 이렇게 해놓고 요거 이따가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따가 자 요건 이렇게 이제 해놓고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여러분들 그죠? 조금 또 지수가 어떤 분들은 지수가 조정 잘 받았다. 왜? 지금 또 한 받아줘야지. 한 번 여기서 쉬었다 가야지 더 또 큰 시세를 갈 수 있으니까 그런 분도 계실 것이고 한이 이렇게 또 호실적에 왜 이렇게 주가가 또 빠져 이놈들 그런 분도 계실 것인데 우리가 이겼어요. 여러분들 공평한테 이겼으니까요. 어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실적은 장난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주가 최근에 4일 연속이나 올라왔는데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하나를 짚어드리면 자 먼저 시장 부분을 우리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시장 자, 오늘 지수 부분을 보면, 이러면 신앙, 죄송해요. 자, 지수 부분을 보면, 자, 지수가, 지금 우선 오늘 이 고점을 돌파를 했어. 어쨌든. 그죠? 앞에 있는 전고점. 그러니까 전고점을 돌파를 하고, 그 다음 고점도, 여기 이제 최근에 어쨌든 가장, 최고가에 있는 고점인데, 요것도 이제 종가 기준으로 어쨌든 돌파를 했으니까. 오늘 장중에 물론 이제 어제 미국 시장도, 다우는 급등을 했지만, 반면에 이제 또, 나스닥은 또 크게 내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죠. 그 부분에서 이따가 미국 시장을 보면서 좀 설명을 드렸지만은, 아무튼, 화이자가, 백신, 효과가 90% 이상 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조만간에 어쨌든 긴급 승인을 하지 않을까. 그런 이제 기대감에서, 주가가 미국 시장이 어제 다우가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반면에 이제 나스닥은 좀 됐는데, 자, 우리 시장은 어쨌든, 자, 이 전고점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여기서 전고점 돌파해봤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해보지 못하고, 만약에 이렇게 해보지 못하고 주가가, 여기서 만약 해보지 못하고 주가가 내린다면, 시장이, 미국 시장이 좋은들, 우리 시장은 힘들다고 보는 거지만 돌파를 했다는 거. 그러니까 돌파를 했으니까 이제 뭐예요? 좀 조정을 좀 받아도 된다는 거. 최근에 엉덩이 하나 끼면서 양봉을 만드는데 어쨌든 이 고점이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지수가 이제 2420포인트 전후를 크게 하회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진행이 되면 그죠? 짧은 조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조정을 일주일 받을 건지 이 차이인 거지. 여기서 이제 다시 또 밑으로 다시 내려가서 2200을 가니 2300을 깨고 내려 이럴 일은 없다. 아시겠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이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미국 시장을 간단히 한번 보고 또 한번 그죠? 미국 시장도 어제 이제 미국 시장 나스닥은 장대 연봉이에요. 그래. 나스닥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이 장대 거래도 어쨌든 여기서도 이제 거래를 한번 최대 거래를 시킨 모습이었는데 그죠? 그렇게 크게 빠지지 않았고 여기서도 최대 거래. 그러니까 어제 거래는 아무튼 이게 이제 일봉으로 보면은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에요. 그죠? 우리도 세 번의 쓰리봉을 만들었지만 나스닥도 지금 봉 한 개, 두 개 여기서 만약에 회복하지 못한다면 그죠? 조정을 좀 받지 않을까. 근데 어제는 나스닥은 조정을 받지, 다우는 또 이제 급등으로서,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갭 상승을 메꿔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흥분한 거지, 약간 바이든도 바이든이지만은, 백신이 나왔어?
백신이. 근데 화이자의 이 백신이 안에 내용물을 보면 또 아직까지는 뭐 좀 부담스러운, 이따가 몇 개만 볼게요. 그런 조짐이고, 또 릴리도 긴급 승인을 받았는데, 그죠? 사실은 화이자의 백신이든 릴리의 항체 치료제 긴급 승인이든 셀트한테는 좋은 거예요. 왜? 어쨌든 화이자든 릴리든 혼자서 감당을 못 하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이제 과거에 이런 다른 경쟁 구도가 아니고 이런 경쟁이 아니죠. 경쟁이라 보시면 안 되고요. 동반으로 보셔야 돼요. 누가 셀트가 혼자서 만든다고 해도 전 세계를 커버할 수 없어요. 그죠? 그래서 최소한 항체 치료제도 한 두세 개 회사가, 서너 개 회사가 개발을 해야 되고, 백신도 한 대여섯 개 회사가 개발을 해야지. 그죠? 그나마 우리 글로벌 지금 이런 팬데믹이, 그죠? 진정이 될 수 있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으로 너무 신경 쓰지 마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급등은 또 조정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죠? 그래서 미국 이제 봤죠? 그러면 이제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쭉 한번 보면, 우리 지수를 놓고 한번 다시 봅시다. 자, 지수를 놓고 보면, 자, 오늘 이제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시장 가만히 보면 오늘 주가가 주로 이제 올랐던 주식 중에는 이제 아무래도 여행주, 항공주, 이런 쪽이 이제 오늘 급등을 했죠. 그죠? 뭐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도 오늘 뭐 11% 급등을 보이고, 또 여행주도 마찬가지로, 그죠? 오늘 예를 들어서 이쪽에 뭐 하나투어 같은 경우에 9%, 뭐 신라호텔이라도 5%. 이게 왜 이런 회사에 나누냐 그러면, 그러니까 여행주든 또 그리고 이제 이쪽에 뭐 은행주라든지 또 이쪽에 뭐 그동안 이제 소외됐던 철강주도 그렇고, 그죠? 또 뭐 오늘 급등했던 이런 뭐 생명 인식들, 또 S오일도, 그죠? S오일 있잖아요. S오일도 14%나 급등하고, GS도 뭐 6%. 어제 이제 유가가 급등을 했으니까. 자, 그러면 반면에 이제 이런 쪽, 그러니까 이런 쪽은 그동안에 뭐예요? 대한항공이 됐든 또 여행주가 됐든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의 가장 악재로 주가가 못 올랐고 하락한 종목들이죠. 그런 종목들이 오늘 화이자가 백신을 이제 거의 90% 효과를 보이는 데까지 개발을 했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미국 시장도 흥분을 하고, 얼마나 뭐 사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냐 하면 주가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건데 흥분을 하고, 반면에 이제 뭐예요? 그동안에 시장의 주도주에, 그러니까 이런 뭐 예를 들어서 언택트는 뭡니까, 그죠? 이런 부분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오늘 이제 물론 이쪽에 뭐 CJ를 비롯해서 이제 또 이쪽 그 진단 키트라든지 이렇게 하락을 했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그동안 주도주 역할을 했던 카카오든 네이버든 LG화학이든 또 NC소프트든 또 그리고 이제 삼성의 스테는 이제 막판에 보합을 만들었지만은 셀트리온이든 또 일부 이제 바이오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런 쪽 그동안 수혜를 많이 봤다 이거지. 그러니까 수혜를 많이 봤다도 있겠지만, 제가 카카오든 전기차든, 그죠? 또 이제 포털이든 이쪽은 코로나와 관련된 부분도 물론 뭐 영향을 받았죠. 바이오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뭐라고 그랬어요? 실적 성장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주도주가 조정을 받으니까 이제 뭐예요? 또 비주도주, 이런 종목들이 올라오는 그런.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는 이제 언제까지? 왜? 코스피가 사상 최고가를, 코스피가 이제 사상 최고가, 코스피가 이 전고점을 돌파하는 시점이니까, 오늘 조선주 같은 경우, 물론 조선주도 최근에 이제 뭐 지금 수출을 해야 되는데 배가 없어가지고 뭐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조선주의 약간 수지에 대한 호재, 이런 부분도 있기는 하나. 자, 조선주의 대표로 우리 한번 볼게요. 그러면 자, 우리가 요거 한국조선해양, 현대중공업이죠. 한국조선해양. 요거부터 한번 볼게요. 그럼 자 보세요. 이 모습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어제 오늘 그럼 이제 한국조선해양 기준으로 얘도 최소한 뭐예요? 최소한 코로나까지는 못 온다고 하더라도, 그죠? 최소한 한 10만 원대 중반까지는 와줘야 되겠죠. 그렇잖아요? 자, 주봉상으로 한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들. 여기에서 무슨 우리가 희망을 찾고 뭐, 그러니까 물론 뭐 매매하는 사람들이 이런 거 뭐 툭툭 하고 나오면 되지만, 그러니까 시장의 주도주가 제가 바뀌었다 이런 또 말들을 하길래 이런 말씀 드린 거야. 그래서 오늘 시장을 놓고 주도가 바뀌었다. 내일도 이런 식으로 조금 흐를 가능성은 있어 보여요. 왜? 워낙 지금 지도주 맥락에 006400 이런 쪽이 많이 올랐잖아요. 이렇게. 그죠? 또 뭐 카카오도 마찬가지. 그죠? 많이 올랐으니까요. 이런 쪽은 조정을 받아줘야 돼요.
그래야지 더 튼튼한 시장이 되고 대세가 만약에 이런 쪽이 조정을 안 받아주면 오히려 대세가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또 반대로 오늘처럼 이렇게 조선주가 됐든 또 뭐 은행주가 됐든 이런 쪽이 좀 또 금융주가 됐든 이런 올라오지 못하면 또 대상승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세 상승장에서는 결국 실적과 성장 주식들이 지도주가 되면서 롬런을 하는 거죠. 롬런을. 근데 또 이제 카카오도 이제 어쨌든 바닥은 만들었죠. 그죠? 왜? 지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못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난주에 장대 양복을 만들면서 만들고, 그럼 바로 올라간다? 조금 쉬었다 간다. 왜? 저기 삼성생명도 좀 올라오게 해주고, 현대중공업도 좀 올라오게 해주고요, 여러분. 대한항공도 좀 올라오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대세 상승이라고 하는 거예요. 과거에도 그랬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시장을 간단히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쉘터로 넘어가야 되겠죠, 우리 쉘터로. 갖다 놓고 다시 이제 해보자고요. 자, 그래서 시장 오늘 부분,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주도주 시간에 하나, 이거 저도 참 좀 아깝긴 해, 아쉽긴 해, 그죠? 제일약품. 여러분 제가 왜 낮에 주도주 공략 시간에 이제 그 세력주, 이런 주식에서 제가 말씀드린 종목 중에 세 종목을 말씀드렸었죠. 그때 유니슨하고 그 다음에 뭐였죠?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그리고 제일약품인데요. 야, 제일약품이 오늘도 뭐 거의 10만 5천원까지 가버렸어요. 이거 좋아하지는 마세요. 심심할 때 한 번씩. 그죠? 자, 그래서 요 부분에 이제 부분을 이해를 하시면 돼요. 시장 부분은 오늘 나쁘지 않았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자, 전체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결국 이제 오전장에 외국인들이 조금 팔긴 했지만 결국 외국인들이 1,600원 매수로 돌아섰고, 자, 오늘도 누구? 결국은 대한민국의 기관들. 그죠? 오늘 올쿼터예요, 올쿼터. 뭔 이렇게 주식에 의학 감정이 있는지, 그죠? 오늘도 금융 투자마저도 매도를 하는. 아무튼 기관들이 오늘 전부 다 매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와 더불어서 우리 쉘터도 기관들이 오늘 막 냅다 팔. 그러니까 오늘 뭐 쉘터만 기관들이 판 것이 아니고요. 다 기관들이 팔았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왜? 외국인들의 매수가 뭘 의미한다고 그랬습니까? 근데 외국인들 이런 리드는 결국 이제 기관들도 앞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지 않을까. 특히 이제 이쪽 금융 투자 쪽, 그죠? 이쪽이 매수를 해야 된다고 그랬죠. 최근에 이제 그런 기미를 좀 보여줬으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넘어와서, 자. 오늘 쉘터와 이제 관련된 부분에 우리가 이제 이슈를 한 3개 정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첫 번째는 이제, 이쪽에, 화이자와 이쪽에 누굽니까? 릴리의 이슈. 그죠? 어쨌든 연관이 없는 건 아니죠. 근데 이제 화이자도 마찬가지로, 그죠? 화이자도 마찬가지로 백신을 개발을 해야 합니다. 화이자가 하든 아스트라제네카가 하든 존슨앤존슨이 하든. 근데 이제 오늘 화이자가 이게 흥분할 일은 아직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제 임상 데이터를 내는 것도 아니고, 그죠? 또 그리고 이제 뭐 이게 지금 뭐 숫자만 뭐 4만 뭐 3천 명인가요?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뭐 94명이 코로나 환자로 발견이 되었는데, 이게 뭐 위약 투자자를 몇 명을 했고, 또 백신을 투입을 몇 명을 했는데 이렇게 나온 것도 아니고, 그냥 90% 이상의 그죠? 효과가 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데이터를 낸 게 아니잖아요. 그죠? 위약을 몇 명을 사용했으며 백신을 또 투입했는데 거기에서 몇 명이 이런 부분들이 전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가장 지금 큰 부분도 있어요. 또 이것도 또 하나는 이제 이쪽 지금 이제 저번에 우리가 모더나도 마찬가지지만은 화이자의 이 백신은 뭡니까, 그죠? RNA 백신으로 처음 이제 이런 백신을 만들어 보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저도 이걸 보고 놀랐어요. 이게 이제 영하 70도로 유지를 시켜야 된대요. 보관을 해야 돼. 영하 70도. 그럼 영하 70도로 보관을 할 수 있는 게 과연 가능할까요, 이게? 물론 뭐 그렇게 만들면 되겠죠. 근데 이거를 뭐 만든다고 한들 얼마만큼 또 규모를 크게 할 것이며, 그렇죠? 또 이거를 전 세계에 어떻게 보급한 부분에 있어서도, 특히 이제 물론 또 우리 이제 잘 사는 국가들 같은 경우에 이런 거를 또 보급할 수 있는 냉동고를 크게 만들든 그렇게 하면 되는데, 또 저기 인도라든지 이런 데는 좀, 그죠?
약간 후진국에서는 또 어떻게 될까?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고. 근데 이게 또 유지도 5일밖에 안 된다고 그러네요. 그죠? 영하 70도에 5일이라. 모더나 같은 경우는 영하 20도에 7일이라. 그럼 모더나가 더 뭐 낫네. 그죠?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명확하게 나오지는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결국은 아직까지는 확실하지 않다. 근데 이제 이게 어쨌든 확실한 게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뭐 뭐든지 확실한 건 없는 거니까. 백신도 뭐 100%가 없는 거니까. 어쨌든 이게 좀 나오면서 좀 세계 경제가 그죠? 제자리를 찾는 그런 상황이면 좋을 것 같고요. 앞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부분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뭐예요? 혼자서 할 수 없다는 거. 자, 릴리가 오늘 이제 항체치료제의 FDA 긴급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죠? 릴리가 긴급 승인 신청했을 때가 아마 10월 초였죠. 10월 초였으니까 거의 한 달 정도 조금 만에 나왔습니다. 한 달 정도 만에. 한 달이면 그럼 쉘터도 이제 앞으로 신청을 하면 한 달 정도 되면 나온다. 그죠? 우리 쉘터도 이제 할 거니까. 그런 부분. 그리고 이제 오늘 또 아쉬운 부분에서는 이제 중국의 시노팩이 결국은 뭡니까? 이쪽에 백신 부분에 이제 임상 3당 중에 또 부작용이 생겨가지고 또 브라질에서 임상을 중단했다는 거. 요 부분, 요런 이제 뉴스들이 하나둘 나오는 그런 모습이긴 한데, 어쨌든 뭐 앞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요 셀트하고는 어차피 같이 동반을 해야 돼요. 그래서 백신을 만들었다고 해서 릴리가 승인을 받았다고 해서 판매된다고 해서 셀트하고 전혀 영향을 주는 건 아니다. 왜? 혼자서 할 수 없으니까요. 전 세계, 앞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두세 개씩은 다 개발을 해서 나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하나 이제 이쪽에 뭡니까? 레포터 부분에 이제 실적 부분과 관련된, 그러니까 왜 이렇게 우리 시장에서 셀트는 이렇게 좋은 호재만 나면 누를까? 그죠? 그것도 기관들이 총출동이 되든지 아니면 기관이 없어 공모도 할 때는 공모도가 총출동이 되고, 근데 오늘은 이제 사실은 뭐 기관들이라기보다도 이제 참 공매도라기보다는 기관들이 좀 출동을 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뭐 당연히 이제 기관들 부분에 어쨌든 뭐 리드를 하는 거니까 공매도 리드를 그죠. 그래서 오늘 보면 이제 연기금도 좀 그렇게 팔았고. 근데 이제 제가 이 정권사의 보고서, 자 셀트는 특히 말입니다, 여러분들. 셀트의 이제 우리 정권사의 보고서 중에서 나름대로 좀 보고서를 잘 쓰고 좀 뭐라 그럴까요? 좀 그대로 잘 한다. 보고서가. 이제 보고서는 이제, 이쪽 유진 투자증권의 이제 유병화. 그죠? 그 애널리스트가 좀 셀트에 대해서 상당히 공부를 좀 하면서, 접근하는 것 같고. 그리고 신재훈 그죠? 하나 투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신재훈 이 애널은 이제 원래 셀트에 직장을 다니다가, 그죠? 다시 애널리스트로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더 쉘터를 더 많이 아는 게 아닌가. 근데 이 두 친구는 이제, 두 애널은 나름대로, 이 바이오, 시밀러에 대해서, 그죠? 그래서 쉘터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는 친구로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이해를 한다는 것은 이제 거기에 공부를 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다른 애널리스트들은, 이해를 뭐 공부를 하면 되겠죠. 근데 공부를 별로 안 한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한다는 것은 그냥 모른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른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나라의 그동안 산업이 반도체가 최고였고 뭐 조선이 최고고 자동차가 최고고 이런 애널리스트를 하려면 사실은 이제 지금이야 좀 바이오 애널리스트가 있지만요. 뭐 한 5년 전, 10년 전만 해도 바이오 애널리스트 자체가 없었어요. 웬만한 증권사 같은 경우에도. 그리고 이제 제가 셀트 이 얘기를 드릴게요. 그러니까 셀트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이제 우리 신재훈 애널이라든지 유병화 애널의 보고서는 한 번씩 참조하지만 다른 쪽은 그냥 무시해버리세요.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 하면, 옛날이라고 우리 뭐 지금으로부터 그래도 한 7, 8년 전입니다. 셀트리온이 이제 목표가가 나온 지가 한 5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셀트가 5년 전에는 목표가 자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목표가 자체가 없다는 것은 아예 무시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셀트리온이 2012년도 2월 달까지 뭡니까? 정권사에서 레포트가 나오고 그 이전까지는 좀 나왔어요. 몇 번씩. 2012년 2월 달부터 해서 2014년 3월 달까지 아마 제 기억 레포트가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국내 정권사에서는. 이제 그 사이에 뭐 상한가 4번 망간도 있었지만 그때 이제 HSBC가 레포트를 한번 냈던 적이 있었어요. 제가 그때 그 레포트를 들고 막 전국 방방곡곡 다니면서 강의했잖아요. 그죠? 그때 7만 6천 원인가 아마 목표가 그랬었어요. HSBC에서. 근데 2년 동안 레포트를 한 번도 왜 국내 정권사에서 안 썼을까? 그 사이에 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하한가 내방 막는 공매도의 공격 심했던. 그리고 나서 한 1년 동안은 또 뭐예요? 목표가가 아예 없어요. 목표가를 안 내요. 요즘 우리가 이제 증권사 보면은 이게 좀 바이오 같은 경우에 목표가 없는 바이오사들이 좀 꽤 있잖아요, 그죠? 삼성 바이오는 꼬박꼬박 목표가가 막 높여서 내주죠. 자, 그런 부분이고,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의 증권사 애들은 우리 신재원 애들과 유병화 애들을 제외해놓고는 모든 애널리스트들은 뭐예요? 셀트를 첫 번째로 공부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죠? 공부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무슨 말이 가시죠? 그러면 뭘 공부하려고 하겠어요? 삼성을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삼성을 공부하면 뻔히 알 텐데, 그죠? 그러니까 상수의 엉뚱한 거를 지금 계속 부각시키니까, 그러니까 삼성은 지금 목표가를 맨날 뭐 80만원, 90만원, 100만원. 셀트는 뭐 10만원, 15만원, 20만원, 30만원, 꿀꿀. 왜 그렇게 할까? 그럼 지금 그걸 왜 그렇게 할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아무 소용이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 증권사에서 레포트를 쓰든 뭐든 무시해버려요. 무시해버리라고. 제가 옛날에는,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증권사, 그 당시에 이 DB증권, 동부증권이에요. 여의도에 그 동부증권 본사 있지 않습니까? 그 투자분석부의 헤드가, 그죠? 제 이제 과거 직장의, 기획실, 이제 그 말을 하면 여러분들 놀랄 거야. 그죠? 근데 이제, 거기에 있는 투자분석부에 있는, 팀장이 저하고 여의도에서 한번 만났어요. 왜 근 대표니, 근데 대표였으니까. 왜 근 대표님은 셀트에 대해서 그렇게 고집을 피우고 많이 그러시냐. 제가 볼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네가 볼 때는 별거 아니지, 당연히, 바보야. 그죠? 그쵸? 내가 볼 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황금을 놓고도, 그죠? 저 사람은 뭐야? 저거는, 돌덩어리네. 저건 차돌이네. 이건 썩은 돌이네. 그럴 거 아니에요. 똑같은 걸 놓고. 그죠? 그런 부분, 여러분들 한번 이해를 하시고. 그래서, 레포터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라. 그죠? 저도 이제 사실은 뭐, 삼바가 좀 막 오르고, 왜? 뻔히 제가 보이잖아. 그죠? 자, 그래서, 그걸,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다. 하여튼 시간이 제가 막 항상 좀 많이 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자, 요거부터 한번, 이거. 이름이 왜 나왔지? 자, 요거 한번 볼게요. 오늘 요거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 저는 이제 굳이 이걸 비교하고 싶지는 않은데, 자, 이게 이제 오늘 나왔던 기사 내용 중에 저는 이렇게 항상 바이오에 대한 이런 부분이든 이제 셀트와 연관시키면 다 제가 이제 스크립을 해 놓습니다, 여러분. 자, 잘 보십시오. 국내 바이오 업계 3분기 실적이에요. 그죠? 1등이 누구예요? 1등이 할 것도 없어. 그냥 맨 위에 있는 게 누구예요? 맨 위에 있는 게 셀트리온이에요. 매출이 뭐예요? 5,488억이에요. 영업이익이 얼마예요? 2,453억이에요. 이런 건 필요 없어요. 매출이 얼마냐? 자, 3분기에 이제 5,400억이에요. 영업이익이 2,453억이에요. 자, 두 번째 매출이 많은 애가 누구예요? 유한양행이에요. 우리가 여러분들 불과 2, 3년 전만 해도 3, 4년 전만 해도 그죠? 바이오의 탑, 삼성 바이오가 생기기 전에는 바이오의 탑 그러면 뭐예요? 유한양행 한미약품. 이제 삼성 바이오가 생기니까 유한양행 한미약품 빼버리고 삼성 바이오 그렇게 하죠. 여러분 셀트는 아직도 잘 안 끼워져요. 그죠? 왜 그렇게 했어요? 쪽팔리잖아요. 왜? 지들도 이걸 알 거 아니에요. 지들도 지금 내가 뭔 짓을 하고 있는 건 알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근데 유한양행 4,100억이에요. 영업이익이 얼마예요? 247, 2,000이 아니고요. 200입니다. 어디다 비교를 하려고 자꾸 그래? 자, 정건당 3,500억이에요. 영업이익 480억이에요. 한미약품 2,600억이에요. 대웅지약 2,400억. 녹십자 2,100억. 자, 삼성바이오 로직스 나네. 사실 로직스에 있는 CMO이기 때문에 너무 안 되는데, 그죠? 근데 암도주자 뭐, 어쨌든, 이쪽이니까. 자, 그래서 2,700억. 영업이익 563억이에요. 이것도 많이 한 거예요. 그쵸? 그러면 이번에 3분기에는 누가? 대웅지약이 나름 선방했네. 영업이익률이. 그죠? 2,489억에 700억이니까. 영업이익률이 더 높죠? 2,700억에 500억. 자,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여기, 얘들하고 비교를 해야 되겠어요, 지금 내가? 제가 이거 비교를 해야 되겠냐고. 그 자꾸 누가 비교를 해? 그럼 멍청이 새끼들은 그럼 죄송합니다. 멍청이 애들은 뭔 얘기 하고, 유한양이 좋다고? 야, 이게 좋은 거니? 뭘로 따져서 좋은 거니? 자, 그 다음에 또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이거. 자, 이건 뭐예요? 이거 3분기 누적이에요. 그죠? 누적. 1월달부터 9월달까지. 셀트리온은 뭐예요? 매출이 1조 3,500억이에요. 여러분, 작년에 셀트리온이 1조 2천억도 못 했는데, 지금
1조 3천억. 그러니까 3분기 만에 뭐예요? 작년보다 아까 그랬죠. 1,500억을 더 해버렸어요. 3분기 만에. 아직 1분기도 남았어요. 한 분기도. 10월, 11월, 12월은 셀트리온은 또 뭐예요? 4분기가 최대 실적이에요. 자, 영업이익 5,474억이에요. 제가 올해 잘하면 한 7천억 정도 한다고 그랬는데 휙 넘어가 버리겠죠. 자, 2등 유한양행이요. 1조 1,500. 야, 이 게임이 안 되죠. 영업이익 571억이에요. 571억 영업이익이 올해 3분기가 지금. 자, 1조 800억 녹십자 725억이에요. 녹십자는 이제 뭐 내년에 좀 CMO 이쪽 백신 CMO 좀 따면 뭐 조금 올라오겠네. 종건당 그 종건당이 그나마 1,000억이네. 1,100억. 이런 뭐 제약회사는 사실 안 CMO 회사니까 7,895. 대웅제약 35억이에요. 여러분, 근데 비교를 그러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우리가 펀드든 액티브든 뭐든 간에 이 새끼들 그렇잖아요. 왜 이렇게 할까 그러면? 이렇게 할까? 이게 대한민국의 금피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금피아가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저는 때로는 예들에서 그런 수모도 많이 겪기도 했어요, 여러분들. 안적 증권하라. 그죠? 근데 결국은 이게 이쪽에 이제 성공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이거 보여드린 거는 그런 부분으로 간단하게 요 부분 마칠게요, 오늘. 그죠? 자, 조정 참 좋습니다. 왜 좋아? 옆에 있는 전고점을 돌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셀트가 만약에 여기서 더 이상 여기서 가지 않고 여기에 저항을 받을 것 같다. 30만원, 29만원 저항을 받을 것 같다. 그럼 여기를 돌파를 못해요. 그죠? 어제 실적 발표했죠. 오늘은 반영 안 됐죠. 왜? 그 이유를 제가 말씀드렸잖아.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시장이 오늘은 이쪽으로 주도주가 조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6일 연속 상승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뭐예요? 바이오가 오늘 다 조정받았어요. 바이오 오늘 쌈바도 오늘 어제 밤에 호재 하나 내놓고 지금 조정받은 거 아니에요? 빠진 거 아니에요? 결국은 어제 호재 왜? 어제 바이오젠이 어제 급락했잖아요. 그죠? 또 비어도 급락했죠. 바이오젠이 급락한다는 것은 삼성에서도 그죠? 관계자도 알고 있었지 않았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 그래서 어젯밤에 갑작스럽게 하나 계약권 하나 500억짜리 하나 내보냈죠. 근데 결국은 밀려버리죠. 바이오가 밀려서는 거야. 오늘 바이오가 밀리고 주도주가 밀렸고 또 뭐예요? 6일 연속 상승을 했으니까. 그럼 이제 여기 조정을 이제 내일은 밀려? 그러면 돈 많은 분들은 또 사. 저축도 당연히 내일 월급 타는 날이 초에 타는 사람 있나? 들면 될 것이고. 그래서 여기서 주가가 6일 연속, 자, 한번 볼게요. 6일 연속 상승을 하고, 6일 연속 상승, 그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일 연속 상승하고, 오늘 하나 조정. 근데 오늘 수급은 오히려 검은머리가 샀어요. 누구 신한.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올 때 막 눌러던 검은머리 신한 창고가 오늘 오히려 매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매수가 잡히죠. 반면에 기관들 11만 8천 주죠. 오늘 다 팔았어요. 누구? 기금. 또 누구? 사모, 투신, 보험, 금융투자. 왜? 전체 시장에서도 오늘 다 얘들이 전체 시장에서도 오늘 다 얘들이 팔았으니까 누구? 사모 펀드 어디 갔지? 자, 사모 펀드 198억, 연기금 300억, 투신 600억, 보험 999억, 금융투자 2천억. 요 역량이야. 그죠? 그래서 오늘 빠지는 부분에서 뭐 신경 쓰지 마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내일 수요일이니까 내일 정도까지 조금 이제 주춤하고, 그죠? 주 후반에는 나가지 않을까 보여주고, 그리고 이제 헬스케어가 또 그죠? 회사의 배려를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헬스케어도 뭐 셀트 실적 좋으면 헬스케어 실적 좋겠죠. 물론 이제 헬스케어는 환율 부분이 조금 원화가 강세를 띄었기 때문에 조금 뭐라 그럴까, 영업이익이 좀 떨릴 수는 있다고 생각이 들 수는 있겠으나, 그래도 뭐 워낙 실적이 좋으니까요. 다음 주 월요일 날 4시에 이제 기업 설명회를 기관 대상으로 합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은 뭐 실적이 셀트가 올해 내년 엄청나겠지만 치료제 관련된 부분에서 여러분들 한 번 더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릴리가 만들든 누가 만들든 간에요. 셀트가 만드는 거 없어서 못 팔 거예요. 아시겠죠? 무슨 말이 가시죠? 그래서 그렇게 주위에서 막 흔들대도 신경 쓰지 마시고. 자, 내일은 제가 이제 장중에 방송을 한번 할 예정이고, 내일 저녁에는 제가 미팅이 또 잡혀 있어가지고, 저녁에 일찍 오면은 하겠지만, 일찍 못 할 수 있으니까, 내일 장중에는 꼭 제가, 지도주 시간에 셀트와 포함해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이팅 하시고,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초고속 성장 셀트리온.
화이팅입니다.